네, 오늘 만들기는 제가 쓴 책, I Love Clay에도 나와 있는 화분 만들기를 할 거예요. 폴리머 클레이라는 클레이로 지금 이렇게 제가 화분을 만들었었는데, 책에는 이렇게 약간 장미 화분, 그리고 벚꽃 화분, 이런 식으로 만드는 과정들이 나와 있어요. 하지만 처음 만들 때 보면은 꽤 어려운 부분도 있고 반죽을 많이 해야 돼서 조금 힘든 느낌도 있는데, 오늘은 제가 블로그에도 소개를 해드렸었지만 오늘은 특별히 색깔을 좀 달리해서 목련 화분을 만드는 방법을 동영상으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만든 그 자목련 색깔, 지금 이런 식으로 약간 분홍빛과 함께 보랏빛, 연보랏빛이 조금 도는 클레이를 반죽을 해놨고, 폴리머 클레이는 항상 작업을 할 때 주의해야 될 점이 이런 식으로 칼라 클레이로 손을 깨끗하게 닦아줘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색깔이 있는 폴리머 클레이를 작업을 할 때에는 우리 물티슈를 이용해서 꼭 깨끗하게 닦아주셔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폴리머 클레이를 작업할 때 클레이가 굉장히 지저분하다, 먼지가 많이 묻는다, 이런 식으로 문의를 하시는데, 저는 이런 식으로 물티슈와 그리고 칼라 클레이 흰색을 이용해서 손에 있는 먼지를 완벽하게 제거한 다음에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목련 색깔을 만든 클레이를 가지고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작업 환경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이제 좀 작업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우리가 아까 만들어놨던 그 폴리머 클레이에 약간 자주색, 분홍색, 연보라색 이런 느낌으로 작업을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제가 일단 스케치를 한 그런 목련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런 느낌으로 꽃잎을 이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 화분 받침대를 초록색으로 만들어서 작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우리 그 목련을 만들 색깔을, 크기를 나눠주면 되는데, 거의 크기를 일정하게 배분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오늘 총 한 8개 정도의 꽃잎을 만들어서 작업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블로그에 만들었었던 거는 제가 3개씩 해서 만들었던 것 같은데, 뭐 꽃잎 개수는 알아서 자기가 정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반죽을 조금 덜 섞인 것 같아서 조금만 반죽을 더 해보도록 할 거고,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줍니다. 아무래도 화분 크기를 만들려다 보니 꽤 많은 양의 폴리머 클레이가 필요한데, 손이 조금 아플지도 몰라요. 그럴 때는 조금만 더 따뜻하게 해주면은 금세 섞여집니다. 일단 화분 만들 때 꽃잎으로 화분을 만들 거기 때문에 꽃잎을 넓게 만들어 줘야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목련 꽃잎을 한번 만들어 주는데, 어떤 식으로 만들 거냐면은 이런 식으로 밑에 부분은 조금 이렇게 얇게 들어가고, 윗면이 조금 더 이렇게 모양이
들어가는 느낌으로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느낌으로. 지금 저는 흰 색깔 클레이에 그 반짝이, 펄이 아니라 반짝이를 넣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화면상으로도 반짝이는 게 느껴지시죠? 이런 느낌으로 일단 꽃잎 4개 정도를 작업을 해주시면 돼요. 이거랑 비슷한 크기로 다시 한번 반죽을 해줍니다. 프리머 클레이를 반죽할 때는 반죽을 색깔에 맞춰서 미리미리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동그랗게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이 모양 비슷하게 따라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아랫부분은 우리가 그 화분의 기둥이 될 거기 때문에 조금 도톰하게 남겨주시면 좋아요. 약간 느껴지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밑부분을 조금 도톰하게 작업을 하고 위로 갈수록 조금 얇게 작업을 해줬습니다. 일단 꽃잎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꽃잎을 열심히 만들어줍니다. 지금 사이즈를 보니까 꽃잎이 꼭 4장이 아니어도 3장 정도만 해도 사이즈가 나올 것 같은데, 시간 관계상 3개로만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비슷한 느낌으로 밑부분은 이렇게 남아있고 윗부분은 좀 널쩍널쩍하게 작업을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아까 사진에 제가 그렸던 그림에서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해서 양 옆에다가 이쪽 포개지는 부분에다가 꽃잎을 또 붙이거든요. 지금 그거를 만들어 보려고 해요. 일단 또 동그랗게 만들어서
이렇게. 오늘 그리고 제가 꽃만 만들었는데, 원래 그 책에 보셔도 아시겠지만, 꽃만 들어가지 않고 귀여운 뭐 꿀벌이라든지 곤충 캐릭터가 항상 들어가요. 근데 오늘은, 어떤 캐릭터를 만들면 좋을지, 우리, 실시간으로 보고 계신 분들이 의견을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곤충이 들어갔으면 좋을지, 뭐 흔한 경우로는 뭐 꿀벌도 있었고 예전에 목련 만들기 했을 때 반딧불을 올렸었나? 아니다. 목련 만들기 했을 때 꿀벌을 제가 올렸었던 것 같아요. 네. 지금 땡키님도 나비, 키위님도 나비라고 해주셨는데, 네. 이번에 그럼 나비를 만들어서 작업을 해볼게요. 근데 보통 제가 캐릭터 만드는 느낌이 다 약간 사람 모양? 사람 느낌이 조금 나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요정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네,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애벌레. 네, 애벌레도 네, 귀여울 것 같습니다. 다음에 화분 만드는 거를 다양하게 만들어서 한번 표현을 다양하게 해보면 네, 좋을 것 같네요. 뭐 칠성 무당벌레도 나오고 배추벌레도 나오고 애벌레도 나오고 앞두라 같은 애벌레? 앞두라가 뭐죠? 앞두라? 앞두라? 라바. 네, 라바. 네, 라바 같은 귀여운 애벌레. 라바는 제가 캐릭터 만드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네, 캐터피. 네, 캐터피 알고 있죠. 제가 포켓몬스터를 봤으니. 초록 색깔 그 호랑나비? 호랑나비 애벌레 같은 애 아닌가요? 네. 근데 제가 애벌레를 개인적으로 좋아하지 않아요. 정말, 제가 벌레를 그렇게 막 무서워하거나 하지 않는데, 저는, 애벌레, 지렁이, 이런 둥글둥글 생기고 길쭉한 애들 정말 싫어하고 소름 돋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애벌레 캐릭터를 귀엽게 만들어서 저같이 애벌레를 싫어하는 아이들도 좋아하게끔 네, 만들어 봅니다. 네, 애벌레를 만들어서 오신다고. 네, 저는 시골에서 자라서 애벌레 같은 거, 벌레 뭐 이런 거를 진짜로 뭐 그냥 벌레구나 이런 느낌인데 애벌레만큼은 정말 정말 싫어해요. 애벌레는 정말 끔찍하게 싫어하고 소름 돋고 정말 질려버립니다. 네, 이렇게 해서 꽃잎을 어느 정도 만들었고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작업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아까 말했던 그 꽃잎 포개진 느낌을 표현할 건데 우리 지금 이쪽 꽃잎 부분이 벽이 될 거예요. 옆면. 그래서 이쪽으로 이런 식으로 바닥에다가 바닥을 만들고 벽을 쌓아준다는 느낌으로 일단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주셔야 돼요. 네, 지금 이런 식으로 포개해 줬어요. 우리 바닥 부분도 확실하게 고정을 시키고 이런 느낌으로 다시 한번 작업을 해줍니다. 그럼 이렇게 지금 바닥면이 좀 좁게 됐는데 이런 식으로 살짝 펴가면서 작업을 해줍니다.
이렇게 약간 우리 꽃봉오리가 피려고 하는 그런 목련을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느낌이 나죠? 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 안쪽 화분이지만 뭐 엄청난 식물을 심지 않고 다육식물을 심을 거기 때문에 그렇게 화분이 클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요 정도로만 만드셔도 우리 조그만 그 다육이를 심고 감상하고 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요 정도로만 크기를 맞춰주시되 우리 바닥면이 좀 평평하게 해서 좀 설 수는 있을 정도로다가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그리고 아까 만들어 놨던 잎들로 이제 이렇게 살짝 벌어진 그런 이 목련의 꽃잎을 표현하시되 최대한 자연스럽게 요런 느낌이 흐르는 느낌이 나도록 작업을 해 주시는 겁니다. 너무 인위적이면은 진짜 그냥 뭘로 만들었구나 이런 느낌이 나지만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면은 더 정감도 가고 예쁘니까 시선도 확 끌잖아요.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작업을 해줍니다. 이렇게. 약간 어떻게 보니까 그거 같기도 해요. 아이리스, 창포꽃, 꽃창포 그런 느낌도 나는데 보라색이라서 그런지 약간 네, 최대한 그런 느낌 안 나고 목련으로 갈 수 있게끔 얘를 이렇게 잡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느낌으로 작업을 해주시면 되고 우리 오븐에 이대로 구우면은 분명히 이 꽃잎이 열에 의해서 이렇게 휘어지실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오븐에 구울 때는 이런 종이 같은 걸로 이렇게 아래 받침을 해주고 구우면은 돼요. 구우면은 얘가 더 이상 벌어지지 않고 고정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팁이니까 꼭 한번 작업을 할 때 해보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 화분을 만들 때 밑부분을 구멍을 뚫어야지 배수가 되겠죠. 그래서 빨대를 이용해서 이렇게 구멍을 내줍니다. 빨대에 낀 거는 다시 클레이로 사용을 하게 되고요. 오븐에다가 종이를 넣으면 타지 않을까 걱정하시는데 우리가 그렇게 높은 온도로 막 가열을 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됩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우리 이 밑에 꽃 받침을 만들어 줄 건데 저는 이 색깔 예전에 쓰던 컬러가 남아 있어서 이걸로 작업을 해주도록 할 건데 약간 흰색이랑 섞어서 반짝이 느낌을 같이 느껴지도록 해볼게요. 이렇게 초록색과 흰색을 섞어서 화분 받침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이도 그래도 꽤 높은 온도 혹은 생각보다 오븐 온도가 높으면은 종이 부분이 살짝 이렇게 불타오르진 않지만 누렇게 그을릴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 오븐에 따라서 조금씩 조절을 해보고 시도를 해보면은 네, 됩니다. 그러니 네, 한 번씩 시도를 해보세요. 또 괜히 종이 넣고 높은 온도에 했다가 불내시지 마시고 혹시 모르니까 네, 조심히 작업을 해 주시는 걸로 하고 테스트를 다 해봐야 합니다. 우리 미성년자분들은 네, 집에 불낼 수 있으니 꼭 부모님과 함께 네, 어른과 혹은 언니, 오빠와 함께 하시길 바라며 또 제가 종이 안 탄다고 오븐에 넣어도 된다고 그렇게 다들 제 핑계 대지 마시고 네, 꼭 부모님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네. 저도 어렸을 때 불장난을 꽤 좋아했어서 동네에 불을 한 번 냈던 적이 있었고 네, 아무튼 어렸을 때 불장난을 꽤 했습니다. 그러니 모두들 불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한번 갈대에다가 불을 붙이는 바람에 그 한 번에 타올라서 머리카락도 다 타고 눈썹이며 속눈썹도 다 타가지고선 진짜 난리가 났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가 겨울이라서 가을? 가을쯤 겨울? 논에서 있었던 일이라서 거의 겨울쯤이 됐겠네요. 제가 초등학생? 중학생? 한 초등학생 때였을 것 같아. 근데 그때 다 태워 먹고 집에 와서 이제 엄마한테 혼날까봐 머리를 밥 먹는데 이제 엄마가 머리가 왜 그러니? 그래가지고 눈썹이 왜 그러니? 이랬는데 제가 머리를 자른 지 얼마 안 돼서 이발소에서 그런 것 같다고 그렇게 핑계를 댔던 그런 기억이 있네요. 그러니 모두 네, 불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초록색 반죽 다 돼서 그 화분 받침대를 만들어 줄 거예요. 받침대가 막 꼭 필요하진 않아요. 하지만 폴리머 클레이로 같은 소재로 만들면은 조금 더 예쁘기도 하고 네, 완성도가 높아지죠. 그래가지고 네, 이렇게 폴리머 클레이를 늘려서 받침대를 만들고 있습니다. 네, 제 불냈던 얘기로 아주 다들 관심에 쏠렸는데 네, 걸리진 않았습니다. 네, 그때 어떻게 불내고 도망을 가서 지금 생각해보면은 되게 범죄인데 그때는 네, 어렸으니까 몰랐던 걸로. 크기 같은 경우에는 너무 크게 만들면 안 예쁘니까 우리 화분을 받칠 수 있는 정도로만 작업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막 크게 막 이 다육식물을 심을 거기 때문에 다육식물에 물을 막 엄청나게 부어 넣지 않아서 물이 막 딱히 흐를 일은 그렇게 없어요. 그래서 한 요 정도로만 작업을 해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얘가 당겨질 정도만 이런 느낌으로 작업을 해주시면 돼요. 지금은 제가 약간 둥글게 만들었는데 예전에는 그 꽃받침 모양에 따라서 제가 작업을 달리했는데 막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손으로 모양을 만들어서 그 꽃받침 느낌대로 작업을 해주셔도 돼요. 하지만 저는 그냥 일단은 이런 식으로 단순한 꽃받침을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꽃받침까지 만들었고 이제는 그 귀여운 캐릭터를 붙여줄 건데 약간 개밥 그릇 같은 그런 모양이고 제가 맛배기로 예전에 그 만들었던 그 꽃이에요. 근데 얘는 또 제가 관리를 잘 못해가지고
이렇게 깨먹기도 했는데 네, 붙여서 써야 되겠네. 아무튼 이렇게 그때 만들었어요. 제가 꽃받침도 이런 식으로 모양이 다르죠? 얘는 장미를 만든 거라서 이런 식으로 장미 꽃받침 느낌으로 작업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 들어가는 귀여운 그런 기도하고 있는 얘는 뭘로 만든 건지 모르겠는데 풍뎅이? 풍뎅이라고 만들었나? 아무튼 이런 느낌으로 귀엽게 작업을 해주시면 돼요. 기도하고 있는 우리 다육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기도를 하는 귀여운 느낌으로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일단 작은 캐릭터를 만들 때는 우리 손을 깨끗하게 닦아 주셔야 돼요. 저도 물티슈를 이용해서 손을 한번 닦고 작업을 시작하도록 할게요. 지금 또 귀여운 캐릭터를 만든다니까 우리 또 귀여운 귀여운 시청자분들께서 다들 자기처럼 귀여운 느낌으로 만들어 달라는데 네, 그럼 오늘 귀엽게 안 나오면은 귀엽지 않으신 걸로 네, 간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얘는 치우고 오늘은 나비 느낌으로 작업을 한다고 했으니 일단 가장 기본이 되는 네, 다들 어찌나 또 그렇게 네, 겸손들 하신지 귀엽지 않을 거라고 했더니 또 그렇게 다들 꼬리를 내리시는데 네, 그러면 네, 귀엽지 않으시니 오징어를 만들어서 붙이도록 할게요. 오징어 색깔이죠, 딱. 오징어의 머리 부분 이렇게 만드시면 되고 그리고 다리를 만드시는데 몸통 부분 이렇게 만들고 다리 부분은 뭐 만들기 되게 쉽죠. 뭐 이렇게 길게 만들어서 다리를 이렇게 잘라 주시면 네, 되죠. 네, 우리 오징어 잘 생기셨다고 해서 제가 장난으로 그냥 만들어 봤어요. 네, 오징어는 나중에 이렇게 만드시면 되고 일단은 네, 캐릭터를 만들어야죠. 아니 힘들게 지금 캐릭터를 만들어 놓고 오징어를 붙이면 되겠습니까? 귀여운 캐릭터를 만들어서 줘야죠. 귀여운 캐릭터로 만들어서 붙여줘야죠. 일단 가장 조그맣게 만들고 동그랗게 만들어서 얼굴 형태를 잡아주세요. 약간 먼지가 들어가서 다시 반죽하도록 할게요. 지금 만들 거는 귀여운 나비 요정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정말 작지만 우리 얼굴 부분을 또 이렇게 작업을 해줄 때는 이렇게 항상 볼이 튀어나오고 이마가 튀어나오고 이렇게 입체감을 살려서 작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손과 발을 만들면 되는데 약간 제가 화분을 만들 때는 약간 기도하고 있는 듯한 느낌의 그런 곤충들을 잘 만들었어요. 이번에도 역시 기도하고 있는 느낌으로다가 작업을 할 건데 그냥 이런 식으로 길게 만드셔서 이렇게 손을 모으고 있는 그런 느낌으로 표현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리고 다리 부분
자, 이 부분도 똑같이 크기로 잘라서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주시면 돼요. 네, 이런 피부 색깔은 이 정도면 사용하면 되고, 우리 나비를 만들 거잖아요. 그래서 노란 색깔로 작업을 해주도록 할게요. 네, 노란 색깔. 약간 몸통 부분은 이런 식으로 약간 제가 반짝이 노란 색깔이 네, 들어갔어요. 여기에 살짝 그 황토색을 섞어서 조금 톤 다운된 느낌으로 작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반짝이 들어가는데 우리가 그 나비 캐릭터는 날개 부분이 또 반짝이로 들어가게 되면은 너무 또 반짝이스러우니까 날개 부분 약간 은은한 펄로 작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몸통 부분은 펄이 들어가고 이렇게 몸통은 그냥 이런 물방울 모양으로 작업을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리고 그 나비의 날개 부분은 제가 샛노란 레몬색으로다가 작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날개 부분도 정확히 반을 잘라가지고 똑같은 크기로 작업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렇게 이것도 약간 물방울 모양처럼 만들어서 이 끝부분을 살짝 휘어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나비 그 날개 부분을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나, 요거랑 똑같은 거를 또 하나를 만들어 봐요. 다시 빠르게 보시면은 아까 물방울 모양에서 끝부분을 살짝 휘어서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렇게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똑같은 크기로 이렇게 한 쌍을 만드시면 돼요. 한 쌍을 만들어서 이렇게 일단 대기를 하고 우리 나비의 이제 나비 요정의 얼굴 부분을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나비 부분에 나비의 눈 그냥 귀엽게 콕콕 찔러서 표현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눈을 콕콕 찍어서 검정색 클레이를 최대한 작게 만든 다음에 눈을 붙여주시면 돼요. 눈 붙일 때 똑같은 크기로 해야지 네, 약간 사팔뜨기 같이 않게 되겠죠? 그래서 똑같은 크기로다가 작업을 해줍니다. 이렇게 네, 됐고 일단 검정색을 만졌기 때문에 우리가 붙이기 전에 손을 한번 닦아줬고요. 그 다음에 눈을 이렇게 콕 붙이고 눌러주세요. 이렇게 두 눈을 깨알 같은 눈을 붙여줬어요. 그리고 얘는 곤충이기 때문에 더듬이를 또 표현해 줄 건데 더듬이 부분을 또
얇고 작게 작업을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더듬이 크기도 최대한 맞춰서 화분 위에 올라가는 곤충을 너무 크게 작업을 하게 되면은 화분 잎에서 떨어지게 될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일부러 조그맣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막 굳이 막 화분이 큰데 캐릭터까지 조그말 필요는 없고, 큰 화분을 만들 때는 캐릭터도 조금 키워도 되고, 작은 화분을 만들 때는 캐릭터도 좀 작게 작업을 해주면 돼요. 약간 이런 느낌으로 제가 위에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검은색 클레이를 이용해서 더듬이 혹은 뭐 머리카락 같은 느낌으로 작업을 해줬어요. 그 다음에 분홍 색깔 클레이를 이용해서 잎부분을 살짝 표현해 주도록 할게요. 잎부분은 그냥 뭐 찍어서 표현을 해도 되는데, 저는 이번에 그냥 분홍 색깔 클레이로 살짝 그냥 잎 모양을 표현해 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약간 웃고 있지도 않고 울고 있지도 않는 무표정한 느낌으로다가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줬어요. 그리고 이제 붙여서 완성을 하면 되는데, 일단 완성하기 전에 제가 나비 날개에다가 작업을 조금만 더 해주도록 할게요. 그냥 노란 색깔 나비 날개도 괜찮겠지만 저는 약간 동그란 무늬를 눈을 이렇게 동그란 무늬를 입혀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뭐 날개 무늬를 좀 화려하게 하시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흰색이 아니라 뭐 다른 화려한 컬러로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죠. 동그랗게 만들어서 꼬리 뒷날개 부분에도 이런 식으로 붙여줍니다. 네,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합체를 해주면 되는데, 그냥 합체를 해줘도 되지만 우리는 조금 더 정교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철심을 붙여줄 거예요. 철심을 이용해서 목 부분이랑 몸통 부분을 꽉 잡아줄 수 있도록 작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손을 한번 닦고 몸통 부분에다가 이런 식으로 제가 작업할 때 사용하고 있는 그 구핀 혹은 티핀 이런 걸 이용해서 이렇게 목을 얘로 지탱을 해주는 거예요.
클레이끼리 붙이면은 어떨 때는 되게 잘 붙는데 가끔 안 붙어질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핀을 이용해서 작업을 하면 조금 더 수월하게 작업을 할 수 있어요. 지금 얼굴이랑 몸통이랑 이런 식으로 붙여줬고, 그 다음에 그 캐릭터의 하이라이트인 볼터치를 넣어줄 건데, 이번 볼터치도 면봉에다가 파스텔을 발라서 이렇게 네, 이렇게 붙여주면 되고, 그 다음에 우리 기도하고 있는 손, 두 손 모은 손을 붙여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 이런 느낌으로 두 손을 공손히 모아서 우리 다육이를 건강하게 자라게 해주세요. 이런 느낌. 이렇게 귀엽게 손을 모으고 있는 느낌으로 만들어 주시고, 다리 부분은 그냥 뭐 이런 식으로 앞에다가 이렇게 벌리고 있다. 뭐 어떤 모양이든 자기가 원하는 모양으로 하면 되는데, 저는 그냥 꽃잎에 앉아있는 느낌으로다가 표현을 할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줬습니다. 그냥 이런 느낌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날개를 붙이시면 되는데, 날개 부분을 이런 식으로 정 가운데에다가 쫙 붙여주시면 돼요. 이렇게. 네, 이렇게 보시면은 귀여운 그 나비 요정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뒤쪽으로 보시면 뒤쪽으로 보시면 이렇게 무늬가 있고, 앞쪽으로 보면은 노랗게, 뭐 바꿔서 그 날개 무늬를 표현하셔도 되고, 하지만 저는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에다가 붙여주도록 할게요.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오늘 만들기를, 목련 화분 만들기를 작업을 마쳐봤어요.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나비 요정이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고, 제가 나중에 여기다가 다육식물을 심어서 다육식물 심은 모습까지 블로그를 통해서 확인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은 뒷모습. 이렇게. 네, 예쁜 화분이 완성이 됐어요. 그 오븐에 구우실 때는 이렇게 같이 구우시면은 여기 붙게 되거든요. 그래서 따로따로 이렇게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이상 오늘의 만들기는 끝.